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비코전자가 약세장 속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보면 한국산 코인 루나 사태가 금주에는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암호화폐발 리번 사태가 오나 이럴 정도로 상당히 큰 투자자들에게 패닉을 안겨줬는데요. 루나 같은 경우 무려 97% 폭락하면서 대형 거래소에서 상패 조치를 당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암호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끝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서 천지인이 언급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천지인 스스로가. 그런데 2018년부터 NFT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했죠. 이 NFT 시장이 열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확장화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무조건 지금 사서 가져가야 되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자산 시장이 그림자 금융의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화에 분명히 기여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IT 버블 이후에 생존했던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IT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일순간에 버블 붕괴 조짐은 보이겠지만 결국 생존한 것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확장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10년, 20년 뒤에 세상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메타버스화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검색을 하는 게 일상이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암호자산 시장은 분명히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젊은 인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서 암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고 메타버스화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분명히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8.3%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상승률 둔화를 보였습니다. CPI 추이를 보시면 드디어 이제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죠. 근원 물가지수는 6.2% 정도 나왔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번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정점 신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미리 좀 인지하고 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아직 주거비용이라든지 교통비, 의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달 대비해서 0.5, 3.1, 0.5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서비스 분야도 중고차 시장처럼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4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진짜 정점 신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상황도 3%대 돌파 위에 조정을 보이는데 이 조정이 추세 전환이 되려면 자 이렇게 뭐 3산이 나오고 꺾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살짝 꺾여도 다시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금리는 고공행진을 계속 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정받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약세 구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2019년부터 20년까지 이뤘던 박스권의 저점이 6.85입니다. 이 구간에 과연 돌파가 될지 안 될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지만 환율의 약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부담스럽습니다. 돌파하고 조정이 나와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워낙 약세 구간도 계속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노딱 사태 때 고점이 1290원도 이제 코앞이잖아요. 1284.2원입니다. 계속 추세가 연장되고 있고 수급이 우리에게는 불안정한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할 거예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다행스럽게도 강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3.82% 거의 4% 가까운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라와도 12,000포인트에 대한 단기 기술적 저항 자리가 있죠. 갭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매물 충돌을 좀 일으킬 수 있고, 자, 이 자리를 돌파해도 뭐 12,500, 13,000 계속해서 저항의 자리가 존재하죠. 오늘 이렇게 급반등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의 락다운이 5월 말이면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반등이 지속되면서 13,000 근처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도 진정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으로 머물고 다시 조정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받으면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11,100짜리 이번에 급반등 나왔던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 비로소 수렴 후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죠. 자, 이렇게 조정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점을 좀 높이면서 수렴해 가서. 근데 이런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충분히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점에 다 물려있는 고통의 자리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조금 더 빨리 급반등이 나오려면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 해제, 이게 동반이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급반등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냉정함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비코전자가 금요일자 급등을 했는데 인텔의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가 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이것을 지난 10일에 공개했는데 이 재료가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장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DDR5 관련주 중에서 PC와 서버용 D램 관련 매출 비중을 보면 이미 신고가 내면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심태,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키트,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 중대형주에 속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좋았었고요. TLB 같은 경우는 50%에 육박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큽니다. 뒤늦게 반영되면서 최근 아주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이 되고요. 수동 부품 쪽에 아비코전자가 있는데 매출 비중은 15% 내외입니다. 큰 비중은 아닌데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아비코전자는 수동 소자하고 PCB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IT 반도체 가전제품에 두루 쓰이죠. 아비코전자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CB 분야가 자동차 전장 부품에 쓰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도 이 PCB 전장 부품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다 선반영되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거예요. 실적 부분에서 보면 아비코테크라고 하는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100% 연결 자회사인데 2020년 매출이 500억, 2021년에는 736억으로 상당히 증가폭이 좋죠. 종속회사의 실적도 좋아지니까 작년도 2021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DDR5 기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직전 4분기에는 적자였었는데 이제 흑자로 다시 전환이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22%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24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 반도체향 매출 추이를 보시면 D램이 DDR4로 전환했을 때 2015년부터 20년까지 가파르게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DDR5가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될 전망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거기다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도 PCB를 납품하니까 그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주가에는 미리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진다고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미 반영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썼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형주 쪽에 심택이라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자,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부 좀 추세 이탈하려고 하지만 박스권을 좀 만들 거는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움직였던 대장주 종목들을 참고하면서 얘들이 추세로 완전히 꺾이는지를 잘 보시라는 소리예요. 이걸 매매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대덕전자 훨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심택은 조정이 미리 나와가지고 살짝 좀 위태로운 모습인데 대덕전자는 계속해서 고공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성DS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 나왔고 여전히 고점에서 고공전투 하고 있고요. 코리아서키트는 미리 급등해놓고 박스권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저점 25,000원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종가선을 여기를 깨면은 얘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 박스권 수렴 이후에 튀는 모습 나오면 또다시 시세를 형성할 겁니다. 시가총액 7,000억이니까 작은 건 아니에요. TLB가 최근 바닥권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 넓혀보면 DDR5 재료 나오면서 급등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고공전투를 잘하고 있었는데 지수 급락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이 갭 구간을 깨지 않고 바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상당히 강력한 흐름인데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2,300억짜리, 시총이 작으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번엔 오늘 주제인 아비코전자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자리를 3번씩
터치하면서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12,900원짜리인데 그 자리를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금요일장 재료를 내고 강한 돌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끝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끝물이 안 되려면 이 강한 추세를 계속 연장해서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3번의 고점을 만들었던 저항의 자리 12,900원짜리를 종가상으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장중엔 터치해도 장 후반엔 말아 올려서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자리란 소리예요. 그래야 이 추세가 빠르게 연장돼서 금요일장 고점이 14,500원도 돌파하고 추세를 빠르게 연장해서 급등 종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쉬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쉬어갈 때 흐름을 잘 살펴야 되고 기준을 명확히 잡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 깨면 밑에 자리까지 다시 다 떨어진다. 그러면 밑에 자리에서 떨어지면 이런 12,000원짜리 근처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반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12,900원 전에 매도하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돌파하는지를 보고 또 대응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역사적 신고가를 썼으니까 무조건 들고 가겠다. 이건 리스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약세장 속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주목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